저출산율이란 인구의 연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말하며 종종 인구 고령화를 동반합니다. 이로 인해 인력 감소, 연금 및 의료 비용 증가, 소비자 지출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경제적 불안정, 피임의 가능성, 성별 역할 변화, 도시화, 건강 저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급 육아휴직, 세제 혜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보조금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국가와 문화 및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그 영향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문화적 태도나 생식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학자금 부채나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기 어렵게 만드는 주택비용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저출산이 발생합니다. 저출산은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고령화는 노인을 부양할 근로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 및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유급 육아휴직, 세제 혜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보조금 제공 등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해당 국가의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동력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태도가 보다 진보적인 국가에서는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추석은 잘 쉬었냐고 물어보면 그 살인범과 같아. 아니 가계부채가 1,500조야. 1,500조 맞죠? 또 가계부채가 1,500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방 가면은 가게 문 닫은 데가 얼마나 많소? 뒷골목에 가봐. 가게 문 다 닫아놨어. 집세 안 돼. 월급은 아예 못 줘. 그죠? 우리 가게 문이 다 열려야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아. 그렇죠? 그리고 살아가는 맛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한 사람이 한숨 쉬고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야.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비행기에서 탁 내려서 한국 시내를 지나가는데 가게 문이 한 절반 닫혀 있다. 그러면 그건 생지옥이에요. 그 가게 문이 절반 닫힌 사람들이 집세 내고 있을 거야. 보증금 까지고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전기세 관리비 내고 있을 거야.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애타는 사람이 얼마나 그 원한이 맺혀 있겠어. 그죠? 그 인테리비 들어갔지, 뭐 재료값, 뭐 기계값 들어갔지, 다 들어갔는데 가게 문 다 닫아놓고 저 사람이 내 친척이 아니야, 내 아들이 딸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일입니까? 아, 기가 막힌 일이야. 우리나라 전체 공장의 가동률이 60%야. 40%가 멈춰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지금 그 60%마저도 적자투성이야. 알겠죠? 대기업들도 보통 고민이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해외에다가 투자를 해. 미국이나 이런 현지에다 공장을 만들면 임금비가 싸니까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하면은 임금비 때문에 돼 안 돼?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월남이나 미얀마나 막 저렇게 막 가죠. 중국으로 가다가 중국보다 더 싼 인도로 막 절로 해외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거야. 이제 배가 한번 불러보기도 전에 배고픈 민족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현상을 네 가지 빈곤이 있는데 풍요속 빈곤이라고 그래요. 풍요속. 아니 건물은 삐까삐까하고 막 공장도 많고 뭐 그냥 화려해 보이는데 자동차도 많고 화려한데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풍요속 빈곤 시대를 여러분이 맞이해서 추석이 옛날에 보릿고개 때보다도 기쁘지가 않아. 옛날 보릿고개 때는 집에
보리쌀 한 가마니만 있어도 날라다녔어요. 날라다녀. 그래 안 그래요? 추석 되면은 반갑고 이웃 보면 서로 즐겁고 얼굴이 평화스러웠어. 농촌이 골목만 가면 어린애들이 튀어나와. 그래 안 그래요? 학교 운동장에 애들이 바글바글바글이야. 그냥 뒷골목 가면 애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신에 돌멩이보다도 애가 더 많이 차였어. 아 그래 안 그래요? 희망이 있던 시절이야. 희망. 여러분은 돈만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꼬마가 많이 보여야 희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아기를 보면 양귀비 보는 것보다 더 반가워. 실제 내가 아기를 좋아하죠?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악인이 없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출산하면 3천만 원,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무이자.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주장했다가 완전 사기꾼이 됐어요. 내가 대통령 3번 나가면서 사기 전가가 한 번만 있으면 대통령은 영원히 못 나가요. 영원히 못 나가. 대통령 후보는 사기 전가가 한 번 있으면 출마가 안 돼. 서류 심사를 하는데 경찰서, 주소지 경찰서, 경찰청에서 이 사람은 전가가 없다, 사기 전가, 이런 전가가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서류가 선관위에서 받아줘. 국회의원 선거는 전가 100%도 받아줘. 국회의원은 그래서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감옥에서도 붙어요. 옥중 당선 알죠? 옛날에 옥중 당선된 사람 있죠? 허화평 씨가 옥중에서 당선됐어요. 포항에서. 허화평 씨가 국회의원 2번 했는데 나하고 아주 잘 아는 사이인데 옥중에서, 우리 집안이야, 옥중에서 붙었죠. 또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의 박 암흑에 있었죠? 에? 박 누구죠? 박철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도 옥중에 들어갔죠? 그때 부인이 또 붙고 출마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옥중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아. 국회의원은 정가가 아무리 있어도 출마 제한이 없어. 대통령은 한 번만 돈 문제로 남하고 고소고발이 있으면 못 나가. 그러면 평생 동안 대통령 한 번 나가는데 돈 1,000억 들어가는데 대통령을 3번 나가면서 한 번도 사기 전가가 없는 흑행영이를 결혼하면 1억 준다고. 사기꾼?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생해도 싸다 이 말이야. 남의 명예훼손을 개떡같이 생각하는 거야. 대통령은 왜 여러분에게 대통령 후보는 존경받아야 되냐?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적어도 몇백억을 써야 돼. 그래, 다 쓰고 나면 나중에 보존해줘. 15% 나오면. 알겠죠? 15% 나오면 선거비용 돌려줘. 15% 이상 나오면 돌려줘요. 15% 나오면 절반. 20% 이상 나오면 완전히 돌려줘요. 내가 500억 들어서 500억 줘요. 근데 내가 그 당시 대통령 할 때 15% 나오나? 그거는 처음에는 내 알리로 나가는 거예요. 허경영을 알리로. 그러니까 돈을 그냥 퍼부어버리고. 자, 2천만 세대 맞죠? 2천만 세대에 들어가는 인쇄물이 하나에 2,000원씩이야. 알죠? 홍보 책자. 그거 안 하면 후보로 못 나가. 그러면 얼마예요? 400억이야. 찌라시 하나 보내는데 400억이 들어가. 자, 우표값이 얼마요? 2,000원씩 등기가 2,000원이야. 400억이야. 아니, 대통령을 한번 나가는데 전국에 프랭카드 하나 붙이는 게 100억이야. 그럼 대통령 선거가 무슨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까? 대통령을 나왔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그 사람 보고 함부로 사기꾼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명예훼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 응? 남의 명예. 응? 아니, 남의 명예를
명예, 이 명예가 뭐 아주 우습게 보입니까? 어마어마한, 남들이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잠잘 때 공부한 사람들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응? 이 명예훼손, 이거를 무슨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허경영은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제시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고 현재 허경영의 정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